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대형 불량이 명품 핸드백 생산 라인에서 발생했습니다.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바이어스 커팅을 하지 않아 생긴 재단 작업자 불량으로 지목하고 몰고 갔습니다. 치명적인 퍼커링 불량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부분 작업을 끝낸 핸들과 완성해서 떼어낸 앞판, 뒷판, 트림 가죽들이 박스에 가득 담겨 재단반으로 옮겨졌습니다. 곧이어 내 핸드폰이 울리고 불량으로 생산 라인이 멈췄다는 공장 담당자의 말이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미 소식을 들은 250여 명의 주간조 재단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 계획된 같은 작업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긴박했던 그날의 그 순간을 돌아보면서 관련된 사진과 함께 불량 원인 및 그때 해결 과정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가죽재단과 퍼커링 개선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가방을 공부하거나 가방을 제조하시는 분들에게 가죽 퍼커링 개선의 기술적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불량 발생과 문제인식, 당시 생산 라인을 멈추게 했던 대표적인 불량 사진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좌측에 빨간색 불량 스티커로 화살표로 붙여놓은 부분, 거기에 퍼커링 주름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 스티커는 붙이지 않았지만 검정색 2개의 트림도 표면에 심하게 주름이 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불량 발생과 문제의식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핸들 안쪽에 주름이 잡혀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생산 라인을 멈춰 세운 주된 불량 대표 사례입니다. 다음은 발생 원인 추정입니다. 공장의 생산 라인이 멈췄고 그로 인해서 생산 라인에 분출되었던 재단물들이 다 다시 재단반으로 돌아왔고 앞판띠 핸들에서 퍼커링이 발생했습니다. 수백 개의 반제품이 불량 판정을 받았고 해체되어서 박스에 담아 사무실로 옮겨져 왔습니다. 원인은 다수의 의견이 바이어스 커팅을 하지 않아 생긴 재단 작업자의 불량으로 실수로 지목했습니다. 퍼커링 발생의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서 당시 작업했던 작업자들과 리더들을 모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 결과 생산에 투입된 재단물은 모두 개발실에서 내려온 SOP에 맞게 100% 바이어스 재단되었고 내부 보강재 및 가죽 두께도 SOP에 맞게 작업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테스트 준비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의 생산 라인이 멈췄고 많은 불량품이 반납됐고 저녁 때 야간 작업자들에게 작업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 홀딩해야 될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험으로 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재단을 위해서 2장의 가죽을 가져와서 1차, 2차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각각의 가죽의 핸들과 트림 패턴을 사진처럼 그렸습니다. 또한 가죽에는 늘어나는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사진 속에 있는 것처럼 십자 표시를 했습니다. 길게 십자 부분에 길게 표시된 것이 늘어나는,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가죽은 원단하고 다르게 각 부위별로 늘어나는 방향이 다릅니다. 또한
불량난 패턴 핸들에 그 패턴이 1차 패턴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활자 아크형 패턴을 추가해서 사진 속에 보시는 것처럼 추가해 넣습니다. 다음은 핸들 패턴 변경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에서 발생한 핸들의 패턴을 보면 일자 형태의 패턴입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위해서 두 번째 아래쪽 사진과 같이 활자, 아크형의 패턴을 제작해 가지고 추가로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밑에 표시했습니다. 일자형 핸들과 활자형 핸들의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문제가 된 일자형 핸들에 대항해서 문제 제기로 추가로 활자형 핸들을 만들어 보기로 한 이론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팟커링 쪽에서만 본다고 하면 활자형 핸들 쪽에 장력이 공료를 따라 고르게 균등적으로 분배됨으로써 팟커링이 줄어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조 바랍니다. 테스트 과정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45도 바이어스 커팅해서 트림을 앞판 띠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어서 테스트 과정 두 번째 사진입니다. 바이어스 재단한 그 샘플의 뒷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테스트 과정 인장 방향 재단 스트레치 디렉션 커팅 샘플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료를. 테스트 과정 인장 방향 재단 그 스트레치 디렉션 커팅의 뒷면 사진 보고 계십니다. 테스트 과정 시료 세 번째 인장 재단 방향과 수직되는 90도 방향 재단을 위한 시료 샘플을 보고 계십니다. 테스트 과정 인장 재단 방향 재단 시료 샘플 백사이드 뒷부분 사진입니다. 다음은 결과 분석 방법입니다. 그 리더들이 정성적으로 좋음, 보통, 나쁨 표시를 해오면 저희는 그 좋음의 5점, 보통의 3점, 나쁨의 1점 이렇게 점수를 배정해가지고 정량적으로 환원시킵니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는 기준은 그 오른쪽에처럼 좋다는 거는 퍼커링이 감소했다. 보통이다는 부분적으로 퍼커링이 약간 있지만 기능상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나쁘다는 불량 수준, 즉 주름이 뚜렷한 경우 나쁘다로 표현토록 미리 사전에 평가자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1차 재단 기준으로 퍼커링 개선 테스트를 해본 결과 신장 방향 재단한 B 부분을 기준으로 봐서 그 점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바이어스 재단은 71점, 수직 재단은 61점, 즉 B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효과가 있었고 A 같은 경우는 효과가 미미하고 C는 효과가 없다고 봤습니다. 좀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B는 인장 방향 재단 시 가장 안정적인 외관을 갖고 있고 복원력에 의한 약한 퍼커링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이어스 재단은 이론적 효과 대비 퍼커링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수직 방향 재단은 심한 퍼커링이 발생했고 변형과 주름이 가장 심했습니다. 제가 가죽 2장을 가지고 1차, 2차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2차 기준 테스트 값을 결과를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B 인장 신장 방향 재단이 100이라고 했을 때 바이어스 재단은 53, 수직 90도 방향 재단은 47의 점수를 얻었습니다. 즉
늘어나는 인장, 신장 방향으로 재단했을 때는 효과가 있었다는 뜻이고요. 바이어스 재단은 미미한 효과를 보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직 방향은 효과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요. 그러면 이 테스트 결과를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B점은 즉 인장, 신장 방향 재단은 퍼커링이 가장 적게 발생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바이어스 재단은 이론적인 그 퍼커링의 감소 효과가 크다는 그 이론에 비해서 실제적으로는 억제 효과가 미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직 방향은 심한 퍼커링이 발생했고 가장 불량한 그 외관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A의 바이어스 커팅이 왜 이렇게 그 기능을 이론적인 그 효과를 보이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즉, 저희가 일반 가방과 핸드백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틀립니다. 핸드백은 전체적으로 심의성, 아름다움 쪽, 그 우아함 쪽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있다면 일반 가방은 강도, 기능적인 부분에 상당히 포커스가 있죠. 이 핸드백에도 부위별로 요구하는 기능이 틀립니다. 핸들은 무게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겠고 그 앞판 뒷판 트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데코레이션용입니다. 지금 테스트한 부분은 퍼커링 발생 부위가 트림입니다. 지금 핸들 쪽 테스트에서는 아마 바이어스 재단의 효과가 지금 트림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 하는 나름의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핸들과 그 트림과의 비교를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핸들은 직접 하중 전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장 강도와 탄성 회복력이 요구되는데 이 트림은 외관 보조 기능, 즉 장식용 기능이기 때문에 표면의 평활도가 요구됩니다. 즉 바이어스 절단으로 인한 인장력 분산이 오히려 표면 복원력 쪽에서 퍼커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나름의 그 유추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ABC 세방향 재단 실험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적부터 비교는 앞의 영상에서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5번 분석 및 결론을 말씀드리고 밑에 개선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석 및 결론을 보면 가장 안전적인 방향은 인장, 신장, 즉 가죽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재단하는 것이 퍼커링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퍼커링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바이어스 재단은 부분적 효과는 보였지만 그 부분적 효과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30% 미만 정도로 미미했다고 보여집니다. 개선 항목으로 말씀드리면 그 바이어스 커팅이 이론적으로 퍼커링을 예방한다고 알고 모든 재단에 약방의 감초처럼 바이어스 커팅 재단을 고정시켜서 규칙화하는데 이 규칙에서 벗어나서 가방의 소재나 부위별 재단 방향을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재단이 퍼커링 예방에 만능은 아니다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이번 ABC 재단 실험을 통해 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창식 핸들 개선 사례입니다. 일자형 패턴을 활자형으로 바꾸고 재단 방향을 바이어스에서 인장 방향으로 재단하여 만든 소창 핸들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의 재단 분량이 수백 개의 아름다운 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은 개선된 핸드백 사진 관련합니다. 해당 핸드백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해서 완제품 사진은 이번 영상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판, 뒷판 소재의 재단 방향과 핸들의 패턴 변경은 테스트 결과 퍼커링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 그 배경 속 퍼커링이 재단 방향을 바꾸고 패턴을 바꿈으로써 모두 사라졌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이어스가 정답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이어스 커팅보다 가죽이 늘어나는 인장 방향으로 재단한 것이 핸드백의 트림 파트에서는 퍼커링 억제 효과가 더 우수하다는 점이 이번 테스트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즉, 사용하는 부위의 기능과 요구사항에 따라서 바이어스가 정답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선택적 사용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저의 경험이 같은 환경, 같은 문제를 겪는 그 누군가에게 조그마나마 미랄 같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